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저희 두 사람 말고 오늘 게스트로 오신 분이 소개도 하기 전부터 벌써 괴성을 질렀네요. 네, 난입이라고 하죠, 이런 거. 그러게요. 네. 자, 저분이 누구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댓글 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네, 닉네임 제가 읽을까요? 닉네임 션최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책걸상이 이제 우물을 벗어나서 야생으로 나가시는군요. 그동안 우물이 되어준 네이버에도 감사 말씀 전합니다. 축하드리고 책 관련 팟캐스트 3위권 내 진입 예상해 봅니다. 네. 이 션채님이 굉장히 애청자신데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폐지될까 봐서. 네. 그런데 이제 계속 방송도 되고 또 플랫폼을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넘어서 다른 곳에도 좀 올려보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네이버 측에서 제작 지원을 중단하는 거에 대해서 뭐 섭섭한 마음을 약간 비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고맙죠. 네, 고맙죠. 인큐베이터 속에서 우리가 1년 반 잘 있었으니까. 네. 저희 네이버에 전혀 감정 없고요. 지금이라도 뭐 네이버에서 추가로 계속 지원을 해주신다면 추가로 또 받죠. 추가로 또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책 관련 팟캐스트 3위권 내 진입 예상입니다. 이거 몇 개나 있습니까? 수십 개 있죠? 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게으른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저는 책걸상 외에 다른 책 팟캐스트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JYP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이거 방송하는 것도 힘들어요. 네, 너무 심한데. 네. 저는 가끔 제가 이제 얼마나 하는지 세어보려고 책걸상은 플레이해서 듣거든요. 그런데 다른 책 팟캐스트 방송까지 들을 여유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거 들으면은 그거 닮아갈까봐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건 모르겠고 다른 팟캐스트 진행자보다 YG가 책을 많이 읽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애청자분들이 모르시는데요. 상당수의 책 관련 팟캐스트는 진행자들이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읽어요? 작가들이 있습니다. 기획자나 작가들이 있어요. 우린 왜 없어요? 그래서 기획자나 작가들이 책을 읽고서 심지어 대본을 써주기도 합니다. 그게 네. 다른 점이군요. 그게 굉장히 다른 점이죠. YG와 JYP의 책걸상은 작가가 없고요. 네. 대본도 없어요. 대본도 없습니다. 그냥 YG랑 JYP가 재밌게 읽은 책을 정말 맨손으로 좀 방송하는 거죠, 우리는. 자, 다른 댓글 좀 소개해 볼게요. 접속님, JYP님이 추천해주신 어머니의 노래 알라딘 건대점에 있나 봐요. 혹시 그 동네 근처 사시는 청취자분은 매장 방문해서 행운의 일인이 되어 보아요. 저희 동네 중고서점에는 재고가 없고 매장 방문 판매만 가능하대요. 아쉽습니다. 네. 야, 그 JYP가 잠깐 추천했던 어머니의 노래인데 나온 지 좀 된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접속님께서는 찾아보셨네요. 네. 닉네임 아그네스님도 댓글 주셨네요. 네, 애청자님이시죠. 아그네스님.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그립다는 사연에 대해서 책 처방해주신 방송 잘 들었습니다. 언급하신 책 중에 아버지의 유산 정말 의미 있게 읽었어요. 생명의 고귀함, 부모에 대한 존경 등이 글 전체에 녹아 있는데 이상하게 경쾌합니다. 안 읽으신 분들 꼭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읽어봐야겠네요. 제가 필립 로스의 아버지의 유산을 책 처방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그네스님께서는 이미 아버지 유산을 그 전에 읽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동감을 표현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경쾌한다라는 내용도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라던가 존경심, 그리움 같은 게 절절하게 묻어 있으면서도 마냥 그렇게 축 처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경쾌합니다. 그래서 제가 친정어머니가 그립다는 사연에 책 처방으로 이 아버지의 유산을 소개해드린 이유이기도 하고요. 정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그네스님 이 댓글에다가 다시 제 댓글 남겼거든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랑은 다른. 강추합니다. 자, 오늘의 책 뭡니까? 특이한 책이죠? 네, 오늘의 책은 굉장히 특이한 책이죠. 우리가 월드컵 축구에서
독일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이겼죠. 오늘 다룰 책 제목이 독일의 맥주, 맥주 마시러 마시러 가자. 지금 독일에 맥주 마시러 가면 큰일 나는데. 네, 해코지 당합니다. 네. 그 독일 사람들의 기억력이 얼마나 갈까요? 이태리 사람들은 보니까 오래 가던데요. 오래 가던데 막 그쵸. 예전에 2002년에 안정환 선수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게요. 음. 자, 우리 일단 지금 난 언제 말할 수 있나 째려보고 있는 게스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낭만 닥터 SJ라는 필명으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외과 의사 배상준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 책 이응하고 미음에 연필로 동그라미 칠하고 있었어요. 지겨워서. 네, 독일에 맥주 마시러 가자의 저자 외과 의사 배상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초대해 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낭만 닥터 SJ 배상준 선생님은 나는 의사다 청취자분들은 뭐 몇 번 접한 적이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 의사 안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그 왜 언제죠? 작년인가요? 아시아나 항공하고 대한항공 1등석 네, 마일리지로 퍼스트 클래스 타기. 타고 3년 전이에요. 벌써 그게 3년 전이에요? 2015년 11년이고요. 오. 고만 울고 먹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마일리지 모아가지고 1등석 탄 다음에 그만 울고 먹으시면 안 돼요. 그 경험을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수십만 뷰를 기록한 수십만 뷰. 수백만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덕분에 네. 여기도 출연할 수 있게 됐고 그 덕분에 책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블로그에서만 화제가 된 게 아니라 일간지 칼럼에도 뭐 여기저기 소재가 많이 되고 나왔죠. 네. 여기저기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하여튼 그 비행기 1등석 탄 이야기를 아주 웃기게 써가지고 유명해진 아재 의사입니다. 자, 그 한번 확인해 보죠. 진짜 마일리지로 타신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마일리지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쌓입니까? 처음 타신 거예요? 그때는 1등석 거의 처음. 거의 처음. 거의 처음은 무슨 거의 말이야? 처음은 무슨 말인가요? 처음이면 처음이고 두 번째면 두 번째고 세 번째면 세 번째. 아니 비즈니스는 타봤어도 1등석은 그때 처음 탔다 그랬어. 아니 그때 제가 이제 저희가 학회를 1년에 한 번씩은 웬만하면은 병원에서 보내주시는데 이상하게 리젝트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 그러면 뭐 내 돈 내고 가지. 아, 뭐 원래는 이제 그래서- 병원에서 티켓을 사주면 그쵸, 얼마 정도 버짓이 있는데 네네네. 뭐 그래서 그래 그럼 뭐 기왕 가기로 했으니까 내 돈 내고 가자. 내가 간 김에 마일리지 있던 거 탈탈 털어서 한번 갔다 와 보자. 그 전화 좋다는 1등석 한번 타보자. 네, 꼭 그게- 한번 타보고 그게 싶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었죠. 갈 때는 아시아나고요. 올 네. 때는 대한항공. 아, 그 마일리지는 뭐 편도 끊어도 편도 되니까. 끊어도 되니까. 양쪽 편도. 항공사의 서비스를 비교도 해봐야 되고. 솔직히 1등석 서비스는 어디가 더 좋았어요? 아니요, 근데 그냥 저는 둘 다 좋았어요. 둘 다. 그 앞으로도 두 항공사 다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 인터넷에서 네. 뭐라고 치면은 그 글 읽을 수 있나요? 글쎄요, 제가 쳐본 적은 별로 없어서. 근데 그냥 그 1등석 탑승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시니까요. 그렇게 리뷰하시다 보면은 그러면 저를 1등석 찾으실 수 탑승기 낭만 닥터 뭐 요 정도 검색하면 나오겠네요. 제가 사실은 이따 또 아닙니다. 그냥 네. 제가 방금 바로 해봤는데요. 낭만 닥터 1등석 구글에 검색하면 그걸 바로 뜹니까? 바로 맨 첫 글에 아시아나 A380 1등석 낭닥 SJ가 2015년 11월 4일 18시 35분에 올렸네요. 그냥- 인생은 한 방이 아니지만 비행기 마일리지는 한 방에 털어야 합니다. 남은 아시아나 마일리지 탈탈 털어서 A380 1등석에 타봤습니다. 잘생긴 아저씨 앤드 외과의사 검색해도 나오지 않나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이 책은요. 독일의 맥주 마시러 가자라는 제목과 더불어서 낭만 닥터 SJ의 유쾌한 맥주 인문학 여행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네, 그 배상준 선생님께서 내신 첫 책이죠. 그렇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썼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양반이 진짜 맥주나 무슨 독일이나 여행 전문가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외과 의사잖아요. 그 외과 의사고 독일을 심지어 처음 갔다고. 그렇죠. 여기 처음 갔습니다. 자자자. 독일을 자,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사실 그 이 책을 저희가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 여행 작가가 아니더라도 컨셉이 있는 여행기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걸
저희 애청자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 책을 선택하기도 했잖아요. 네네. 일단 이 책이 어떻게 기획이 되었고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부연 설명 아니면은 제 자랑 그렇게 할게 그 여행 작가라는 게 어떤 라이센스가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2000년부터 한 7, 8년 동안 여행 관련 글을 계속 써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초짜가 쓴 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 어디다가 뭐 제 발표했습니까? 블로그에 써. 아 블로거에 네. 블로그에. 일단 제가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 중에 첫 번째는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맥주 관련 강연을 다니는데요. 소개를 해주실 때 저에 대한 프로필 중에 외과 의사라는 프로필은 저한테 되게 좋은 긍정적인 점이거든요. 근데 파워블로거다, 뭐 비행기 1등석을 올린 사람이다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 포스가 안 나는구나. 맥주 강의를 하는데. 그쵸 그냥 뭐 그러니까 어쩐지 SNS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업보다는 본업은 극단적으로 관심이 없고 다른 일에 치중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이잖아요. 아니에요. 저 그래도 아니에요? 아니 사실 외과 의사가 수술하면 막 피 철철 나고 환자하고 맨날 싸우는데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면은 원장님이 안 좋아하시죠. 예, 그 YG가 이제 살짝 이름을 걸고 보증하면 낭만 닥터는 상당히 실력 있는 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요? 네. 전 몰랐네요. 잘생긴 의사로 검색을 하시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책 쓰기 전에도 맥주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돌아다녔다. 맥주에 대해서는 좀 압니까 그러면 원래부터? 아니 저기요. 저 JYP 좀 초청한 저자에 대해서 좀 예의를 갖추시죠. 예의를 갖춰서 지금 아니 그렇죠. 언제부터 맥주 전문가가 됐느냐라고 Just 질문하고 asking. 예. 안 치조하듯이 묻지 말고. 아니. He is just asking. Just asking. 아니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제가 책을 써야 되겠다. 사실 책 한 권 쓰면 나름 여행 작가라고 그래도 되잖아요. 네. 근데 원래 그러니까. 맥주를 그럼 좋아했었던 거군요. 그렇죠. 맥주를 좋아했었죠. 그게 사람의 어떤 음식이나 술을 좋아하게 되는 거는 예전에 즐거웠던 기억 때문인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샴페인 그러면은 축하할 때 먹는 술이다라는 이미지잖아요. 제 친구가 전화 옵니다. 형, 저 이혼했어요. 샴페인 한잔 하러 갈래? 막 그런 식으로. 근데 JYP는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서울인데도 기숙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시험이 없던 토요일 날 한 서너 시간 동안 농구를 하고 찬물로 샤워를 쭉 한 다음에 의과대학 다닐 때. 맞아요. 20대 때. 그 느낌 그대로 신촌에 있는 맥주집에 가서 맥주를 한 잔 완샷했던 그 기억이 너무 그 짜릿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그런 맥주하면 그런 그러니까 이제 선입견이겠죠. 그 낭닥에게 맥주는 청춘의 기억이군요. 그렇죠. 20대 그러니까 저한테 맥주는 좋은 사람들과 우르르 모여서 즐겁게 한 잔 쭉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이미지였고 그래서 20대 때부터 맥주를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대다수는 네. 뭐 그냥 많이 마시잖아요. 자주 마시고. 근데 맞습니다. 이제 이 책까지 쓰고 뭐 이런 걸 보면 뭐 맥주의 종류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뭐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해박한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는 강연까지. 네. 그 어떻게 하다가 맥주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맥주를 퍼마시던 의과대학생 배상주는 우여곡절 끝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30대 중반에 모 병원의 전문의가 됩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학회를 가지 않습니까? 학회를 가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공부만 24시간 하지는 않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맥주도 한잔 해야 되잖아요. 참고로 그 유럽은 국물 문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물 주고 뭘 시키든 쫄면을 시켜도 우동국물이라도 주고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처음 가자마자 음료수나 맥주를 한 잔 딱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나름대로 맥주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메뉴판을 보고 맥주를 골라서 못 먹겠는 거예요. 아 너무나 종류가 많으니까. 지금 보면은 별것도 아니거든요. 네. 몇 가지 종류 없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아 내가 맥주를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외국
학회에 가서 혹은 외국 여행을 가서 맥주를 골라 마실 수 있겠구나. 아, 저도 그거 알아요. 제가 20대 후반에 세계 맥주집 처음 갔을 때 네. 느꼈던 충격. 그렇죠. 5만 가지 종류의 맥주가 되게 많다. 야, 세상에 맥주가 이렇게 많구나. 그렇죠. 요르단 가지 말고 5만 가지. 죄송합니다. 자, 우리 네. 낭만 닥터는 원래 아재 개그로 저 유명한 분입니다. 자, 아재 이- 얘기 하나 더 해도 돼요? 그리고 독일의 맥주 마시러 가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도 아재 개그입니다. 아, 이게 책이 말이죠. 한 350페이지 되는데 정말 수많은 아재 개그들이 난무합니다. 네. 네. 제가 이거를 나중에 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쓰다가 그냥 있는 내용만 썼거든요. 사실 의사들은 할 말만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술 먹을 때 말고 이렇게. 네, 네. 딱 쓰다 보니까 분량이 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이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러면은 그냥 나 편한 대로 쓰자. 막 써보자. 그래서 다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아니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소문 듣기로는 네, 일단 막 원고를 다 쓴 다음에 네. 출판사들을 찾은 게 아니라 처음 쓰기 전부터 출판사에 연락해서 내가 이런 거 쓸 텐데 뭐 관심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저는 독일 여행을 처음 가는 거였거든요. 유럽인도 아니면서 괜히 그 로마인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게르만족들이 사는 독일은 뭐 별로 볼 것도 없잖아.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독일을 45년 이상 살아오면서 한 번도 못 갔던 것 같아요. 아, 약간 야만인의 나라라는 생각이 오, 있었군요. 이상하게. 다른 유럽 나라들은 몇 군데 가봤는데 그렇죠. 뭐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그런 데는 이탈리아 같은 데는 로마 문명 뭐 그런 식으로. 그 라틴 계통은 갔는데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독일을 한번 가보자. 맥주를 좋아하니까 맥주를 테마로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모 출판사에서 벨기에 맥주책이 나와 있는 출판사에 당연히 저는 독일 맥주책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독일의 맥주 마시러 가자를 낸 출판사에 벨기에 마시러 가자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그렇죠. 출판사 시리즈죠. 뭐 네, 그리고 스페인에 뭐 뭐, 춤추러 가자. 네, 뭐 낮술도 괜찮아요. 여긴 아일랜드니까요. 걸어서 하는 도시 건축 여행 바르셀로나에 가자. 뭐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책들을 쭉 내는 이 출판사는 전문 출판사인 거죠. JNJJ라는 출판사인데 뭐 여러 가지 책을 내겠지만 테마로 만나는 인문학 여행 시리즈라는 책을 내는데 그래서 벨기에에 마시러 가자라는 책은 있는데 정작 맥주의 어떤 본국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네. 독일 맥주에 대한 책은 없다. 네,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죠. 출판사에 메일을 보내서 이래저래 해서 당신네 출판사에 독일 맥주책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때마침 독일 가니까 그럼 나는 책을 쓰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내가 한 권 써보겠다.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 해서 여행 전에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책 저자 되는 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정말 절차가 허술해 보이죠. 그러게요. 네. 아니 뭐 앞에 두 분이 더 전문가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챕터 1하고 목차 정도 하면은 이렇게 내용이 좋으면은 흔쾌히 오케이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외과 의사가 쓰는 맥주 여행기라는 컨셉도 독특한 컨셉이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또 이 낭만 닥터 SJ가 파워 블로그. 파워 블로그였고 아마 출판사 관계자들이 블로그 들어가서 이제 글을 좀 봤겠죠. 봤겠죠 당연히. 그 1등석 그 사진 탑승기도 보고 한 보고 거야. 아니라니까 잘생겨서 그러네 사실은 했다니까요. 아이, 지금 청취자분들이 지금 때려보면 금방 나오는데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보니까 이 아저씨 글 되게 웃기게 쓴다. 웃기게 쓴다. 한번 그리고 해볼까? 맥주도 강연을 하러 다닐 정도로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상당한 식견이 있는 것 같다. 그 두 가지가 이제 딱 합쳐져 가지고 그래 한번 맡겨보자라고 출판사에서도 오케이를 한 거겠죠. 그래서 네. 여행을 뭐 어디 가서 며칠이나 머물렀습니까? 여행을 제가 뭐 열 하루 그렇게 갔다 온 것 같고요. 그 어떻게 갈까 고민하다가 렌트를 하자. 그래서 출국 당일 아침 9시에 경찰서 가서 국제 면허를 받고 벌금 낼 거 다 내고 벌금을 왜 내요? 아니에요, 뻥이에요. 아니요 그래서 참고로 국제운전 면허는 면허 시험장에서 줍니다. 아니요, 저 경찰서에서도 받았습니다. 서초 경찰서. 네, 경찰서에서 보통 주죠. 줘요? 네네. 네.
오. 너무 착하게 사셔서 경찰서 업무를 잘 모르시나 보다.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 네. 진짜 가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독일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없었던 상태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독일 맥주는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었고 맥주가 테마니까. 네,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어쨌건 렌트를 하고 뭐 한 8일이죠. 그거 비행기 타는 시간 빼면 그래서 한 2,600km 정도 운전하면서 정작 독일 가서는 술을 뭐 한 모금, 두 모금 그 정도만 이렇게 마시면서 그래서 좋아요. 아니 낮에는 그랬겠죠. 네. 밤에는 뭐 밤에는 차 세워놓고 마셔야죠, 당연히. 한두 박스씩 먹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혼자 먹으면 또 그렇게 그러니까 못 책에 먹습니다. 보면은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샤워만 하고 나가서 퍼 마셔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그냥 아침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몇 번 나오죠. 한 8, 9일 동안 2,600km를 운전한다는 건 매일 막 300km 피곤하죠. 이상. 네, 뭐 예를 들어서 베를린에서 라이프치히 거쳐서 미넨 오면은 그게 한 500km 그러니까요. 되고 막 그러면 근데 독일은 500km 운전해도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정작 독일의 맥주 여행을 갔는데 맥주는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못했다. 운전 때문에. 네.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너무 서울에도 안타까워요. 똑같은 장르는 뭐 그 좋은 독일에는 대리운전 없습니까? 있을 걸? 뭐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디든 다 있다. 그런데 대리운전으로 한 300km 가자 그러면 좀 곤란하긴 하겠네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맥주를 좋아하는데 아쉬움 가득이야. 운전을 해야 되니까 딱 한 모금 그 시음하는 식이죠 거의. 그렇죠. 네. 네, 한 모금 딱 시음하는 식으로 하고 뭐 입 헹구고 조금 시간 가진 다음에 다시 차 운전하고. 우리 한국은 내가 맥주를 마시면서 걸려도 상관없거든. 그 알코올 농도만 안 넘으면. 넘지 않으면. 근데 제가 알기로 독일은 오픈된 술병이 있거나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잠재적인 음주운전을 하려고 지금 마음먹은 사람이니까 그것도 단속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정말. 진짜 이렇게 맥주를 좋아하시는 양반이 독일까지 가가지고 이 맥주 여행기를 써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그 맛있는 맥주를 앞에다가 두고 딱 한 모금 마시고 버리고 한 모금 마시고 버리고. 아니 근데 여태까지 여행은 그냥 즐기러 간 여행이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취재 여행이라고 그렇죠. 하나요? 취재 그러니까 여행. 되게 색다르고 내가 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긴장감도 있고. 되게 의외로 괜찮던데 이게 이제 제 본업이 되면 되게 짜증이 날 텐데 저는 이게 본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색다르고 괜찮았던. 그러니까 이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각 지역마다 독일의 유명한 맥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지역의 유명한 맥주를 딱 찍어놓고서 뭐 프랑크푸르트에서 뭐 뮌헨, 쾰른, 쾰른, 네네. 뭐 뮌헨, 뭐 라이프치. 아까 뮌헨은 네네. 가장 이제 나중 여정이었죠. 네, 시계 방향. 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돌아서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나와서 나오신 맞습니다.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딘가를 딱 가면은 그 도시의 가장 유명한 맥주를 종류별로 한 2-3잔 정도를 시켜놓은 다음에 중간에 다시 운전을 해야 되는 여정인 경우에는 진짜 딱 한 모금 마셔서 맛 보고 뭐 메모할 거 있으면 취재하듯이 메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리고 너무 아까웠어요. 저 읽으면서도 버리고 이제 저녁 때 숙박을 할 곳에서는 조금 마음 여유롭게 네. 한 잔 이렇게 한 잔 두 잔 정도 들이킨 다음에 잠을 자고 다음 여정을 시작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행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에 그 도시 맥주에 대한 유래 그리고 또 맥주의 종류에 대한 설명, 뭐 맥주의 역사, 맥주의 제조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군데군데 이제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마디로 이제 짜집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본인이 의사다 보니까 맥주 혹은 음주와 건강과 관련된 정보도 틈틈이 나옵니다. 그렇죠. 맥주를 마시면 살이 찔까 안 찔까? 그렇죠. 맥주를 마시는 거하고 위스키를 마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건강에 안 좋은가?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하여튼 참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청취자분들 짐작하셨을 텐데 이 JYP랑 이제 낭만 닥터는 같은 의과대학 선후배 지인 사이고요. 이제 YG는
그 나는 의사다 녹음 때 만난 이제 선후배 사이로 이제 만난 선후배 혹은 같은 방송 동료로 이제 만난 사이인데 그래서 이 독일에 맥주 마시러 가자를 놓고서 고민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지인이라고 해서 출연시키지는 말자. 둘 다 한번 읽어보자. 그렇죠. 그리고 둘 다 재밌고 충분히 소개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 소개를 하자. 근데 이견이 없었죠. 그렇죠. 충분히 소개할 만한 만하다. 고맙습니다. 일단 JYP는 특히 이제 여행 준비가 취미다 보니 네. 집에 이제 100권 넘는 여행 관련 서적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당연히 테마 여행기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맥주, 특히 독일 맥주만을 테마로 하는 그런 작은 테마를 가지고 쓴 여행기는 흔하지 않거든요. 일단 없어요. 여행기 자체로도 정보성 측면에서 없는 이유도 가치가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여행기 중에서 거의 제일 웃긴 편입니다. 맞아요. 웃겨요. 고맙습니다. 우리 저 빌 브라이슨 같은 분이 쓴 여행기도 좀 웃긴 편인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이 외국어를 번역해 놓은 글이라서 문화가 달라서 우리 좀 덜 웃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 아재가 이렇게 자꾸 아재 개그를 하는데 자꾸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고 뭐래 이러면서 어이없는 웃음도 막 나오고 그리고 너무 전문가가 쓴 책들은 맥주든 여행이든 간에 우리가 약간 질리잖아요. 왜 아저씨 너무 많이 한다 뭐 이러고 그런데 저분도 진짜 또 막 맥주에 무슨 마이스터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일반인 중에 맥주에 되게 관심 많고 아는 게 많은 아저씨라서 그냥 옛날 얘기 뭐 구수한 이야기 술집에서 어디 뭐 맥주에 대한 좀 조예가 깊은 동네 형한테 이야기 듣는 이런 느낌으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상당히 즐거운 독서였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전 그 직장에 있을 때 맥주 관련해서 연재 캐처를 한 적이 있어요. 연재 뭘 해요? 연재 담당을 한 적이 있어요. 캐쳐. 네, 연재 담당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맥주 칼럼을 쓰셨던 분은 서울에서 꽤 유명한 수제 맥주집을 처음 런칭하신 그 글 시리즈로 저도 읽어본 것 같은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 백경학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아, 네네. 네네. 그 옥토버 페스트 하여튼 그 시리즈로 라고 나와서 하는 제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체인이 있는 수제 맥주집을 독일에서 그 모 신문사 특파원으로 가셨다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옥토버 페스트라고 하는 수제 맥주집을 차리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뭐 푸르메 재단 같은 걸 하시는데 중간에 이제 그 맥주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그 제가 다녔던 프레시안에다가 연재를 하셨는데 네. 거기서도 배우는 바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괴테 얘기도 쓰시고 맞아요. 그런데 스토원 얘기도 쓰시고 그랬던 그런데 굉장히 너무 진지하신 거예요. 네. 네. 우리 저 낭만 닥터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정보도 많고 그다음에 기자 출신이시니까 글도 잘 쓰시고 그다음에 충분히 읽을 만한 칼럼이었는데 맥주 칼럼이었는데 이제 너무 진지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제가 보다가 이 낭만 닥터가 쓴 독일의 맥주 마시러 가자를 읽으니까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막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맥주에 대한 공부도 좀 다음 시간에는 해보긴 할 텐데 네. 오늘은 그 전에 이 책이 이제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정보도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목적이 사람들을 웃겨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쓰신 것 눈높이가 같아요. 엄청 낮아요. 네. 얼마나 눈높이가 낮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다들 보시고 뜨악하시거나 빵 터질 수밖에 없는 게 나는 프랑크푸르트가 독일 수도인 줄 알았다. 아니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나요? 없어요. 아, 네. 진짜요?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 그래서 일단은 보통 책을 읽을 때 독자들이 저자에 대해서 약간의 경외심을 가지면서 읽기 시작하잖아요. 경외심 내지는 재수 없음. 재수 없음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는데 이 책은 일단은 저자를 내려놓게 돼요. 초반부터 저자가 만만해. 아니 진짜로 그렇게 아는 사람 많던데요? 아닌가요? 예. 뭐 계시겠죠, 물론. 네, 그래서 이제 첫 부분에 바로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의 수도가 아니다라는 대단한 정보가 딱 나옵니다. 그럼 내가 퀴즈 하나 낼게. 스위스 수도 어디야? 베른이죠. 가봤구나.
캐나다는 오타와. 와, 내 책 읽었구나. 제 책에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은 임미다체로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임미다체로, 문장이.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뭐 오늘은 기필코 비어홀 5곳 이상 방문해 보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성지순례하는 마음으로 비어홀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뭐 제가 이제 몇 군데 웃긴 데만 줄쳐놨어요. 정보 있는 데는 줄 안 쳐놓고 여기 어디에 쾰른 아니 디셀도르프의 어느 맥주집에 갔더니 이 주문하는 방식이 우리 그 맥주 컵 받침 있잖아요. 네. 그 종이 같은 거. 코스터. 코스터라 그래요. 코스터라 그래요. 예. 컵받침. 컵받침 왜 하는 줄 아세요? 몰라요. 컵받침 종이 컵받침 안 하면요. 아 미끄러지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밑에 책상에 물이 되게 스며요. 시원한 물 놓으면요. 그렇죠. 예. 그거 막으려고? 코스터 놓으면요 그게 없어서. 아 예. 네.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군요. 네. 아니요, 그 특별해요. 그거 컵받침 집에서도 저는 그래서 컵받침 놓고 네네. 먹는데. 아니 이제 그 집은 그 맥주를 주문을 하면 그 웨이터가 와서 연필로 네. 고 이렇게 얘가 한 잔 먹었다라고 이렇게 그 코스터에다 이렇게 줄을 하나 찍 긋고 또 한 잔 시키면 이제 두 번째 줄을 긋고 세 번째 줄을 긋고 이렇게 해서 나갈 때 그거를 보고 너 세 잔 먹었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이런 방식인데 그런 시스템을 딱 본 다음에 그걸 설명한 다음에 바로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왜 갑자기 지우개 생각이 났는지 제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아니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 안 하나요? 이마트 가서 아이스크림 10개 5,000원이면 11개 남으면 걸릴까 안 걸릴까를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하지 않나요? 안 하나요? 나만 그러나? 하는데 네. henning 그 한 번쯤 했죠. JYP가 아재 개그 줄친 거 몇 개 소개를 해주시죠. JYP가 계속 저한테 투덜댔어요. 내가 아재 개그에 이렇게 열심히 줄을 그을 줄은 몰랐다. 아, 근데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읽어주셔서. 그 브레멘에 가서는 이제 백스라는 맥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유명한 독일 맥주 백스의 도시가 브레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을은 참고로 이 피리 부는 사나이 그 동화인가요? 뭐 우화인가요? 하여튼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네, 네. 그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어가지고 쥐들이 뛰어가서 그 단체로 빠진 그 강이 바로 이 베저강. 네. 여기 브레멘에 있는 그 강이다. 그 강물로 이 맥주를 만든다. 옛날에. 라고 하면서 네. 옛날에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쥐들이 빠진 강물로 백수 맥주를 만든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는 13세기의 일이고 백수 맥주의 창업 시기는 1873년 19세기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서술을 자꾸 한다는 거죠. 걱정하실까 봐. 네, 그리고 아까 JYP가 이제 그래도 외과 의사니까 이제 전문이니까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종종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 중간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차이는 운동 종류의 차이가 아닌 운동 강도의 차이입니다. 내가 연속으로 1분 이상 할 수 있으면 유산소 운동, 1분 못하면 무산소 운동으로 구분하면 대충 맞습니다. 아, 저는 무릎을 쳤어요. 아, 이렇게 설명해주면 쉽겠구나. 그리고 이제 한 문장에 덧붙이죠. 이게 이 책의 특징인데 밥 먹고 30분 천천히 걷는 것은 유산소 운동도 무산소 운동도 아닌 산책입니다. 네, 이런 식의. 제가 그런 글도 썼나요? 네, 제가 이거 써먹었거든요 몇 번.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 고제 맥주라는 또 네. 특이한 맥주를 먹어서 짠 맥주죠, 짠 맥주. 그렇죠. 강물이 원래 옛날에 짰대요. 그거를 지금은 소금을 넣어서. 지금은 이제 옛날 맛을 재현하려고 소금을 좀 넣죠. 요새 더 이상 이제 강물을 퍼다 만들지는 않고요. 다 정수해서 그 미네랄이랑 염분 맞춰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짜고 신 특이한 맥주 그렇습니다. 고제라는 맥주는 고슬라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네. 만드는데 그거를 맥주를 먹겠다고 이제 고슬라를 찾아갔죠. 우리 낭만 닥터가 네. 가가지고는 그 양조장 제일 유명한 데 가가지고 고제 맥주를 마시러 한국에서 일부러 왔다라고 하니 매우 즐거워하며 반겨줍니다. 외국인이 전라남도 장성의 보회 공장에 찾아가서 복분자주를 맛보러 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반가워합니다. 제가 보혜 사장이면 공짜로 한 박스 줄 것 같은데요. 근데 반가워만 하고
고제 맥주를 공짜로 주진 않았죠. 그렇죠. 어차피 고슬라도 거쳐가는 곳이라서요. 음. 2잔 시키고 한 100cc씩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JYP가 그 맥주 마시면 살찌나요. 이런 에피소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궁금해하실 애청자도 있을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회식 중에 500ml 맥주 10잔을 마셨다면 자기 얘기죠. 10잔을 마셨다면 낭만닥터 얘기입니다. 알코올 칼로리는 제외해도 1200에서 2000 칼로리의 열량을 먹은 셈입니다. 살이 찌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맥주를 많이 마시면 배가 나오는지에 대한 답변은 맥주에 들어있는 당분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위스키, 꼬냑 같은 증류주는 알코올, 물 그리고 숙성된 향만 존재합니다. 증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류주를 마시는 사람은 맥주를 마시는 사람보다 살이 덜 찔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반전 문장이 하나 있죠. 다만 맥주를 마시는 사람보다 위장과 간이 더 일찍 망가질 수 있습니다. 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지금 낭만 닥터 SJ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책은 어쩌다가 탄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연속되는 아재 개그다. 뭐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아재 개그 플러스 아재 개그를 섞은 건강 정보. 네네. 그리고 이제 진짜 좀 맥주에 관한 정보성이 담긴 이야기 그리고 여행을 만약에 독일 여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정보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아쉬워하네요. 나와주십시오. 다음에 계속 할 거예요. 다음에 계속 할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